두 번째 학생에 보시려고 해요. 자, 두 번째 발표 선배, 미래의 약사 김세현 선배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대학을 갔고 약대생이 되었는지 알려드릴 김세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수리고등학교에 다니던 도중에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자퇴를 한 후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을 마치고 저는 이어서 기독교 사립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 길로 미국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미국에 가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고등학교에는 과학 중점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과학 중점반이란 이과 60명의 학생을 뽑아 다른 일반 이과반보다 더 과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이과반보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전부 이 과학 중점반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이 과학 중점반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기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수행평가를 보면 저희 한 반 30명이 모두 만점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또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발버둥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안쓰럽게 보시던 부모님께서 저에게 교환학생을 제안하셨고 저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레곤주에 있는 사우스 맨스포드 하이스쿨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학교에 다니던 교환학생은 약 1,800명이었고 이로 인해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요구들로 개설된 다양한 수업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다 보니 학생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보다 대학을 가려는 의지가 적고 고등학교를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꼭 들어야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본인이 그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공립학교에서 학업에 집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첫 호스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저와 저의 호스트 가족이 풋볼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받은 호스트 정보에는 저렇게 호스트 부모님, 남동생, 여동생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미국에 갔지만 알고 보니 저의 호스트 가족은 대가족이었습니다. 이미 독립한 언니와 오빠가 있었고 저와 같이 살던 남동생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여동생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친구들이었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지중해성 빈혈을 앓고 있었고 이 병은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만 하는 질병이지만 동양권에서는 매우 드문 병이기도 하고 공화원에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저희 호스트 부모님께서 이 친구를 입양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더 다니기 위해 기독교 사립학교로 옮긴 후 저희 호스트 가족은 미래에 혼자 남겨질 여동생을 위해 또 다른 아이에게 미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중국에서 여동생과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한 명 더 입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호스트 부모님은 자녀들로 인해 아시아에 관심이 많아지셔서 저희 호스트가 되어주셨고 저를 친자식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공립학교 동아리를 참여한 사진입니다. 약간의 자랑을 하자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저의 댄스팀은 학교 치어리더 팀에 밀리는 친목 동아리 같은 느낌이었지만 제가 들어가고 주 2등까지 하게 되면서 저희 동아리는 매우 핫한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다음으로 간 학교는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에 있는 마운트 칼버리 크리스천 스쿨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제가 전에 다녔던 공립학교에 비해 고등학생만 약 100명 정도인 매우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공립학교에 비해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려는 의지가 있어서 더 학구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교환학생 이후에 연장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학교 성적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약대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두 번째로 만난 호스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저는 호스트 생활이 처음이 아닐 뿐더러 처음 가족과 정말 잘 맞았기 때문에 너무 다른 두 번째 호스트 생활은 힘들다고 느껴졌습니다. 위생, 생활 방식, 대화 방식이 모두 맞지 않았지만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게 제 유학생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의 집에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미국 생활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지낼 거였으면 왜 굳이 미국까지 갔을까요? 저는 일단 학생들이 미국 가족과 친하지 않더라도 방 밖에서 생활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노하우는 말해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외국인이고 영어가 원어민만큼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이는 오해와 갈등을 키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속으로만 담아두고 있었지만 이게 아니다 싶어 솔직하게 불만을 말하게 되었고 저와 호스트 사이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즐겨라입니다. 미국에서 기회를 얻었으니 난 학업에만 몰두를 하겠어 라는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만 동아리같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무료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을 더욱 재미있게 해줄 수 있고 학업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어느 정도 아래로 떨어지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동아리 활동을 겨우 할 수 있는 성적을 받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고등학교에서 60명만 뽑는 과학 중점반에 들어갔다고 미국에 가기 전에도 성적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학교 성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어느 지점에서 미국에 갔을까요? 여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왜 미국에서 성적이 올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보았는데 일단은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한국 교육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미국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노력은 어떤 것이냐? 모르는 것이 생기면 선생님께 찾아가 질문하고 숙제는 잠을 적게 자는 한이 있어도 다음날 커피 없이는 눈을 뜨고 있기 힘들더라도 목숨을 걸고 해가고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정말 쉬운 방법들인데요. 그렇다고 시험을 버려도 되는가? 당연히 시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 토플 성적입니다. 제가 2018년 7월에 토플을 처음 봤을 때는 점수가 가관이었습니다. 리딩이 한 자리가 나올 줄에는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제 첫 리딩 점수에 충격을 받고 리딩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왜 리딩 점수가 저렇게 나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토플은 컴퓨터로 보는 시험인데요. 제가 토플 공부를 종이책으로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로 시험을 볼 때면 읽은 부분을 또 읽고 장시간 모니터를 쳐다보느라 눈이 아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아낸 후 저는 컴퓨터로 연습을 하거나 손을 뒤로 숨기고 리딩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단시간에 이러한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남이 써준 템플릿을 외우는 것보다 제 생각에 직접 서술하는 것이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시험에서 24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스닝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따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토플을 준비하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시라면 인내심을 갖고 지금 하던 대로 하시면 점수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제 성적은 SAT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방학 동안 밝은 미래에서 SAT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전까지는 SAT가 Saturday, 토요일이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미국에 가서 시험을 쳤다면 아주 결과가 참담했겠죠? 미국에서 대학을 목표로 잡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점수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험 점수는 책임지고 올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아마 밝은 미래에서 잘 알려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10곳의 대학에 지원을 하였고 총 9곳의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중 5개의 학교에서는 저에게 장학금을 제시하였고 저는 가장 위에 적혀있는 뉴욕 주립대 버팔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금액의 장학금을 받았을까요? 그건 아마 밝은 미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 입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밝은 미래 대학 컨설팅이 제가 학업과 공인 시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 학교가 뉴욕에서 넘버원 공립학교이며 제가 가는 약대는 미국에서 전체 2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유학을 가기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올해 일을 받기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음 후배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